학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나요, 사실? 못 봤어요. 많이 못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학교 사진 없더라고요. 솔직히 여행 가서 사진 찍지 자기 학교에서 사진 찍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졸업식 때 그래도 내가 너무 학교에 사진이 없구나 해서 졸업식 때 사진을 찍었는데 다 인물 위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개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몇 장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정문 길이에요. 정문에서 처음 가면 이 건물과 맞닥뜨립니다. 이 웨스트홀이라고 하고요. 건물 뭐 가르치는 곳이냐면요. 뭐 어학 계열, 영어, 뭐 프렌치, 뭐 언어, 각종 언어, 그리고 인문학, 뭐 역사, 미국 히스토리 이런 것들 다 코어 코스인데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시면 그거부터 하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처음 가시면 이 건물에서 많이 공부하시게 되실 거고요. 특히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잉글리시 1101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어문 1 같은 거예요. 한국어문. 그러니까 필수예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가 심화된 대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국어의 대학교 과정. 고등학교 국어도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 이제 대학생 돼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어문 심화졌나 그랬을 거예요. 1학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101이라는 그런 코스를 듣습니다. 거기서 처음 좌절을 맛보실 거예요. 어려워요. 미국 애들도 어려워해요. 책을 뭐 이만큼씩 읽어오라고 시켜요. 뭐 한 20페이지 막 이렇게 3일 만에 뭐 월수금 수업, 화목 수업이면 이틀이 되겠죠? 사실 미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무리하게 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회가.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막 미국 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읽어도 한 장을 읽는데 뭐 밑에 좀 읽을 때쯤 되면 위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읽어도 읽은 게 아니죠. 그냥 문자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도가 굉장히 느려서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들 너무 좌절을 느끼지 마세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고요. 미국 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1101을 선택하기 전에 선생님을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정보 서칭해서 선택하도록 하세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전부 다 미국 애들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좀 좋은 선생님, 뭐 미국 가셔서 그쪽에 이제 한인들 뭐 처음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물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좀 한국 그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여기 뒷모습이에요. 네. 여기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팀 프로젝트 많이 내줘요. 수업 들을 때 팀으로 묶어서 과제를 하게 되는데 뭐 과제 이런 데 모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이제 룸을 이제 팀 프로젝트나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도 룸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룸 달라고 하면 룸 빌려서 이 안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뭐 요새는 노트북 많이 가져가지만 노트북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 와서 컴퓨터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컴퓨터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와서 컴퓨터 하시고요. 그 컴퓨터 룸에 보면은 외국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컴퓨터가 비싸서 안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뭐 베트남 쪽 애들이라든지 동남아 쪽 애들이라든지 중국 애들 이런 애들 여기 와서 컴퓨터 많이 하니까요. 이쪽에서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도서관입니다. 오덤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가 식당이고요. 내부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사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메뉴는 일반 뭐 스파게티, 피자, 뭐 타코 이런 거, 좀 멕시칸 음식 이런 거, 빵, 일반적인 빵, 각종 시리얼, 주스, 음료,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뭐 계란 스크램블하고 그리스라고 죽 같은 거 있어요. 죽 먹습니다. 죽. 거기에 계란 스크램블 이렇게 섞어서 먹고 시리얼 먹고 빵 먹고 베이컨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 소세지 손가락만한 소세지 이렇게 줍니다. 보통 그게 아침이에요. 그거는 어느 학교를 가나 비슷해요. 보통 그게 아침이고요. 점심은 이제 아까 말한 뭐 스파게티나 피자 몇 종류 정도 나오고 그나마 저희 VSU 정도만 해도 아시안 푸드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 벽 쪽에 다 하나하나 코너가 있습니다. 각각 코너 이렇게 쫙 삥 눌러서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이쯤에 아시안 푸드 비슷한 거, 그러니까 퓨전 아시안 푸드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입맛에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그런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치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치킨 윙 그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 해 먹었어요. 밥 해 먹느라고 여기는 많이 안 갔습니다. 제가 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GSW라고 그쪽에서 영어 뭐 그 언어 ELI죠 코스를 한 4개월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여기 가서는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쎄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많이 안 가봐서요. 가격은 한 7.8불 이 정도 됩니다. 거의 8불 가까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비싸죠? 옛날에 환율 오르기 전이면 그래도 뭐 한 7,000원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아마 거의 10,000원 돈 되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가죠. 저희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은 잘 안 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 밀플랜이라고 해서 뭐 한 학기에 몇 번 먹을 수 있다. 이거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숙사고요. 뭐 기숙사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센테니얼 홀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숙사 밖에서 사시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는 여기 밖에 밖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취했죠. 기숙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GSW 땐 기숙사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기숙사 이거 새로 지은 건물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이 새로 지은 건물이라 뉴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GNG 좀 좋은 거 없나요? 제가 오기 전에 다 허물고요.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크게. 굉장히 좋게 지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사실. 근데 뭐 기숙사 사시면 좋고요. 뭐 가격은 일반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비싸죠. 기숙사입니다. 이 뒤쪽에 짐이 있어요. PE 센터라고 그쪽에서 이제 각종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거, 뭐 축구장도 있고요, 풋볼 경기장도 있고요,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뭐 각종 헬스장, 뭐 레슨도 해줘요. 여자분들 요가나 에어로빅 이런 거 레슨 공짜로 해줘요. 돈을 내는 것도 있고 공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헬스 이런 것도 트레이닝을 해주기도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해줍니다. 이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이 건물 뒤편에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바운드리에서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한 10분 그 정도 15분 학교 중심부에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셔틀버스 자주 와요. 이거는 저희 인터내셔널 디너라고 합니다. 이름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학생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의무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학점 유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액티비티라는 걸 해야 정확한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몇 가지를 1년에
1년에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인근 초등학교에 가서 애들하고도 우리나라 문화 알려주고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했어요. 발표도 하고요. 로맥스 엘레멘터리 스쿨에 가서. 그리고 다른 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외국인의 입장을 알려주는 거죠. 서베이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학교 다니려면. 그 중에 하나,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행위 중에 이거는 인터내셔널 디너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간단해요. 공연해도 되고요. 음식 만들어 가도 됩니다. 저렇게. 네. 이 사진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이 여자의 옆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거 아마 제가 만든 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 한복 이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런 거 입고 다니면. 아니 저는 행사 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행사 때 굉장히 오버 액션을 하는데 그래서 뷰티풀하다고 뭐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하고요.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른 친구, 일본 친구도 있네요. 일본 애들. 이거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이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선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한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복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평상 차림하고 많이 참석들을 하고 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안 배워요. 학교에서. 안 배우셨죠? 뭐 부채춤 이런 거 어렸을 때 빼고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일본 애들은 이런 전통 좀 다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 뭐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나름대로 전통춤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뭐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뭐 문화 알리면 좋잖아요. 또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 같은 거 집에서 배워가세요. 하기 전에 엄마한테 뭐가 쉽냐, 쉬운 거 하나만 알려달라 해서 배워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공부했던 건물입니다.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여러분들 상경계 쪽, 비즈니스 쪽 공부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가게 될 겁니다. 2학년 때부터 경제학 원론 같은 거, 회계 원론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여기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여기는 학교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5분? 좀 신호 걸리면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셔틀 다니죠, 무조건. 당연히.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뭐 꼭 마이크 안 되셔도 자연스럽게 질문하세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할 때는 마이크 없어도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니 뭐 쇼핑센터가 다 따로 있는지 한국 음식 파는 쇼핑센터가 한국 음식 점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좀 떨어지면 미군 부대 앞에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이제 국밥집 뭐 비슷한 데가 하나 있고요. 집사님이 하시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은 없고요. 저희 한국 한인이 하는 3대 재패니스 레스토랑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한국인이 하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입니다. 그쪽에 가시면 뭐 재패니스 음식이 나와요. 퓨전 재패니즈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스시, 롤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뭐 드시면 될 거고요. 진짜 한국 음식을 좀 맛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발도스타 밑쪽에 플로리다 쪽으로 좀 가시면 잭슨빌이라고 있습니다. 2시간 거리예요. 차 타고 2시간 거리고요. 굉장히 드라이브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2시간 멀은 것 같아요. 아틀란타는 발도스타에서 4시간 걸립니다. 좀 밟으면 3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아틀란타로 가시든지 잭슨빌로 가시든지 보통 아틀란타로 많이 가세요. 아틀란타 초반에 구경도 좀 하고 거기에 큰 몰이 있어요. 한국몰 H마트라고 그쪽에 가시면 한국 음식들 구하실 수 있고요. 발두스탄은 좋은 게 작은 식료품 가게가 아시안 푸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음식 중심이에요. 되게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 교실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시면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김치부터 심지어 밑반찬, 오징어채, 뭐 오이, 소박이 뭐 이런 거, 멸치 조림 이런 것도 팔고요. 김 종류별로, 라면 종류별로, 이제 뭐 각종 뭐 3분 요리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 다 하여튼 웬만한 건 다 있고요. 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가까이 있습니다. 차로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굉장히 가까워요. 좀 먼 것 같은데 차로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느낌상. 미국에서는. 버스요 아니면 버스 없습니다. 네, 발도스타에 버스 없습니다. 차 타야 돼요 그러면? 차 빌려 타세요. 옆에 지금부터 잘 받으세요. 집에 옆에 좀 돈 좀 있어 보이는 친구가 있다.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빌려 타세요. 옆에 친구 빌려 타시고요. 차 렌트하는 거? 렌트 할 수 있고요. 렌트를 장기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어디 놀러 갈 때 렌트 하시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자전거는 많이 타고 다니긴 하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남자인 저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걸어 다니지 마세요. 차길이에요. 보도도 별로 없고 차길이에요. 근데 제가 그쪽 날씨가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겨울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느 정도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겨울은 일단 따뜻합니다. 겨울 따뜻하고요. 낮에 햇빛 있으면 따뜻합니다. 햇빛 있으면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미국 애들은 좀 추위에 강하거든요. 더위에 약하고 에어컨에 강하고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딱 긴팔 입고 좀 추우면 재킷 입고 이 정도. 그리고 밤이나 아침 이럴 때는 좀 많이 추워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파카 같은 거도 입으려고. 파카는 진짜 입을 필요. 좀 웃던데요? 제가 좀 비슷한 파카도 아니고 비슷한 거 입었는데 좀 웃던데요. 아틀란타는 어느 정도 번화한 도시예요? 서울만큼은 크기가 서울의 한 4분의 1보다 더 작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운데, 그러니까 시티가 있고요. 이제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를 체계하면 수원, 인천, 뭐 성남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에 자체는 그 딱 중심과 빌딩만 이렇게 솟아있는 데는 굉장히 작아요, 사실. 빌딩만 이렇게 솟아있는 데는. 우리 서울은 좀 강남 있고, 뭐 잠실도 있고, 종로도 있고, 이렇게 좀 여의도 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뭉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기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 밀집돼 있는 거죠? 네, 아틀란타는 백화점 여러 개 있고요. 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올림픽도 했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거기는 서울하고 비교해도 크기는 그렇다고 치지만 없는 게 없죠. 거기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요. 또 뭐가 있더라? 와코비아라는 은행,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은행 본사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틀란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듣기로 아틀란타는 지하철 있어요. 버스도 있고요. 지하철 있어요. 그 조지아 그쪽에,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이나 들어오면 이제 뭐 사투리 영어라고 하죠. 그런 게 조지아가 아마 그쪽 남부고 농촌이고 그렇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제 그런 거.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투리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저도 뭐 그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중에 심하신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수강 신청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받으세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미국에서 스탠다드한 영어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다 표준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특히 뉴욕 같은 데 보면 정말 뭐 인도식 영어, 한국식 영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 잘 통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패턴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대학 생활을 하셨고 이제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배님은 그 미국에 딱 가서 그쪽 생활을 하셨을 때 네. 아무래도 한국 대학은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좀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학점을 받기 위해서 특히 막 여학생들은 되게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잔머리를 굴리자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객관적 눈으로 평가가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는데 가장.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에 딱 졸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트랜스프레스트 3년에요. 그렇죠. 네. 일단 질문 잠깐만. 그 언제까지 제가 맞춰드리면 되죠? 네, 괜찮습니다. 좀 연장해도 상관없나요? 그게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은 거기 교수님들은 훨씬 객관적이세요. 훨씬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자꾸 질문하고 선생님 찾아와서 뭐 고민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게 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고요. 트랜스퍼에서 3년 만에 졸업을 한다. 열심히 하셔야죠. 학점이 다 인정이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사실 일반 유학생들이 15학점을 15크레딧을 풀 크레딧이라고 해요. 풀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타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 한 19학점 정도 하죠? 1학년에? 그죠? 좀 별난 애들 21학점 이렇게 하고. 근데 15학점이에요. 15학점이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면 사실 처음 가서는 쉽지 않아요. 15학점도 쉽지 않죠. 15학점 5과목이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적응만 되고 공부하는 법만 알으면 사실 시간 널널하죠. 열심히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조언 교수님 찾아가세요. 담당 교수님. 저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부끄러워요. 그 낯간지를 저는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되게 학교 측에서 보면 되게 착한 학생이에요. 불만이 없어요, 학교에. 질문도 안 해. 선생님 하는 거에 불만도 클레임도 안 걸어요. 착한 학생. 근데 그게 나한테 좋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셔서요.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과목 듣는 게 낫나? 내가 CPA를 따려면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셔서 원래 그 조언 해주시는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처음에는 지정을 해주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거든요. 자기하고 좀 마음에 맞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조언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해서요. 그리고 개인적인 노하우는 그쪽 미국 남부에서 죄송합니다. 태어나신 분보다 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교수님 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그런 분들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저희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 저도 기억에 남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그때 2년 전인가요? 버지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 학교, 제가 미국에서 학교에서는 제 이름이 조현동인데요. 조로 불렀어요. 그냥 초 이렇게 불렀어요. 수업 시간 때도. 근데 하필 그 친구 이름이 조더라고요. 미스터 조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죠, 진짜로. 위험했는데 학교 어느 날 갔더니 이제 학교 끝나고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애들 많은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갔더니 혹시나 그런 위협이나 그런 건 없냐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뭐 나 담당 교사도 아니고 그 전공 선생님도 아닌데 그분은 독일에서 오신 이제 아주 쿨하게 생기신 선생님인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줘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직도 계세요? 계시겠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 수업 들은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지오그래피 선생님이었어요. 지오그래피. 지리학.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발음이 쉬운 말만 쓰세요. 미국 선생님들은 좀 관용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좀 관용 표현 뭐 비유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안 쓰세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사정 편히 봐주는 것도 예를 들면 강의를 녹음을 한다든지 뭐 사전 시험 볼 때 사전을 꺼낸다든지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죠. 녹음하는데요? 허락만 맡으면 되죠. 안 해주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은행은 주로 어디 은행 거래하고 돈을 송금할 때도 텍스 같은 거 있는다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요. BOA죠. 와코비아 이렇게 두 개가 커요. 두 개가 크고요. 나머지는 뭐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는 아마 두 군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하실 겁니다. 발더스타에선. 와코비아는 없어요, 근처에. 아틀란타는 와코비아가 많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럼 용돈을 받을 때 송금을 해서 쓰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카드 이런 걸로 쓰는 게 더? 송금을 해서 받는 게 편하죠. 근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한 달에 용돈은 얼마 정도 드셨나요? 저는 안 쓸 때는 정말 안 썼습니다. 안 쓸 때는 거의 한 달에 100불 정도로도 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집세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집세 그런 거 다 내고 100불 정도. 일반적으로 저희 집 앞에 걸어 나가면 햄버거 가게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뭐 체커스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맥도날드 가시면 99센트짜리 햄버거 팝니다. 더블 치즈버거라고 해요. 우리 일반 치즈버거에 패티가 두 개야. 치즈하고 굉장히 느끼하죠. 그거하고 맥치킨이라고 해서 치킨버거예요. 치킨버거, 치킨 패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99센트예요. 가격이 어쩔 때는 1.25 됐다가 99센트 됐다가 이렇게 다는데 그거 두 개면 한 끼가 해결되니까요. 콜라 안 시키고 그 두 개만 딱 그러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2.41센트 나옵니다. 2.41센트. 그럼 그거 한 끼 해결하는 거예요. 유학생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비싼 햄버거, 뭐 와퍼 세트 이런 거 안 먹어요. 햄버거만 딱 두 개 사오는데 차 타고 가서 딱 두 개 사옵니다. 좀 그러다 기분이 좀 우울하다,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99센트짜리 애플파이를 시키면 그러면 4불에 한 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다 그렇게 먹다가 좀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차이니즈 뷔페가 있습니다. 차이니즈 뷔페를 가시면 저녁에 가시면 8불 정도의 뷔페를 드시는데요. 뭐 차이니즈 음식 나오고 거기서 뭐 롤도 나오고 뭐 초밥도 나오고 그리고 대게도 나와요. 킹크랩 있죠? 킹크랩도 나오고 뭐 좋은 데 가면 스테이크도 나오고요. 그런데 한 번씩 가셔서 뭐 한 4시간씩 거기서 죽치고 있다가 영양 보충하고 나오시고 그러면 됩니다. 짜장면은요? 짜장면 중국집 있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집이 아니라 진짜 중국집,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집. 거기 가면 짜장면 비슷한 건 있습니다. 10불 넘어요 그런 거. 짬뽕 비슷한 것도 나와요. 10불 넘어요 그런 거. 팁하고 세금까지 하면 15불 정도 돼요. 15불 정도면 거의 2만 원 돈 되죠.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실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같은 데서 사실 제가 되게 감기로 되게 고생을 하다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나오네요. 그 쪽에 가시면
학교 내에서 아까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데스크에 앉아서 뭐 책 빌려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울리 페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좀 자기 용돈을 많이 벌어 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그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레스토랑 있잖아요. 재패니스 레스토랑. 그 중에 아리가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리가또, 모리, 이치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리가또라는 데 가시면 사장님이 굉장히 잘해 주실 거예요. 뭐 밥 먹으러 가시면 제 얘기하시면 서비스 주실 겁니다. 네,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거기서 오래 일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같은 교회도 다녔고 그래서 가서 얘기하시면 뭐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주실 겁니다. 아리가또. 굉장히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모르실까 봐. 근데 한국인 막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인종차별. 그거는 개인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못 느껴봤어요. 그거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누가 쳐다보면 나 무시해서 쳐다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한테 호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나를 안 좋은 목적으로 대하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뭐 피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실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무시 안 당하려면 열심히 하면 무시 안 당해요. 네. 거기 발로스타예요. 축구팀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네. 어때요? 네, 믹스축구팀 굉장히 잘하고요. 뭐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2부 리그에서 1등을 2번 했습니다. 제가 가기 바로 전에 한 번 했고요. 한 2년 전 정도에 한 번 했고요.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그 도시의 이벤트예요, 그게. 그리고 2부 리그라고 하지만 굉장히 학교가 많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주립대로서 어느 정도 괜찮은 규모의 학교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행사죠. 물론 그거는 메인 공중파에서 해줄 거예요. 그 방송은 결승전 같은 경우는 메인 공중파에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경기들은 지역 방송에서만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그런 경기가 있는 날은 정말 스테디움 꽉 찹니다. 그쪽 미식축구 스테디움이 꽉 차고요. 주변 도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래봐야 작은 동네지만 그렇게 되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수학 과목 중에 수학인데요. 네. 저는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마케팅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치명적 문제가 되겠죠. 수학하고 마케팅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제 생각에는. 네, 어떤 측면에서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마케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 같이 비즈니스 계열의 스쿨에서 공부하는 게 마케팅하고 회계하고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회계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비즈니스 스쿨 자체가 문과라는 거. 사실 수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사칙 연산만 들어가는 거지 사실 뭐 미적분 할 거 아니잖아요. 함수 거기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의 수학이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전공을 그러니까 필수 교양이라던가 필수 교양이요? 예, 그런 식의 필수 교양 처음에 들어가면 더 낮은 단계도 있는데 필수 교양 단계는 제가 갔을 때 제가 시험을 한 5번인가 봤는데 다 100점 맞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은 점수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걔네 미국 애들 수학 굉장히 못해요. 네, 못하고 미국 사람 네, 옆에 수업 듣는 애가 전화번호 따가요. 전화번호 달라고 튜터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고 연락하고 합니다. 수학이 처음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수학 수업을 들은 게 2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3년? 25살인가? 근데 처음 인수분해를 배우더라고요.
인수분해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렇죠. 제가 그럼 학교 그거 배운 지가 1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그럼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수학은 신기한 게 하면 기억이 나요. 수학 인수분해 굉장히 쉽잖아요. 그것도 인수분해 중에서 고난이도 분해, 뭐 고난이도 문제,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수학 경시대회나 나올 문제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거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쉽더라고요. 함수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 할 때. 근데 필수 교양 과목이요. 과마다 다른 거예요? 필수 교양은 똑같죠. 신입생 때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잉글리시 11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히스토리 있습니다. 미국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국사 배우기 또 비슷해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여기서 교양 과목을 듣고 가는 걸로 네. 교양 과목을 듣고 가는 건데 말씀하신 그 어떤 교양 과목 들으세요? 발로스타이가 요구하는 교양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양 과목이죠. 예를 들면 체육도 필수로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돼요. 체육, PE 코스라고 해서 체육 예능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필수 수학, 예, 수학, 미국사. 아니면 그쪽에서 좀 까다로운 영어. 수업을 저희가 지금 듣는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지금 듣는 수업이 어떤 거세요? 아메리칸 히스토리도 있고요.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지금 들으세요? 바이올로지도 있고요. 그리고 가버먼트. 사실 가버먼트 그런 거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죠. 미국 의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정치.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공부하기 되게 싫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국사는 나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면 그게 좀 달라요, 관점이. 그런 얘기 나오면 좀 재밌긴 한데 그런 것들 하고 근데 오히려 바이올로지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 이런 거 안 어려워요. 미국 애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나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어려운데 나는 안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걔네 어려워하니까 쉽게 내요, 문제. 나는 굉장히 쉽거든요. 화학, 저 지알라지도 했었어요. 지질학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걔네도 야, 얘 수학 어렵냐고. 뭐 이 과목, 수학 관련된 과목 어렵냐, 이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싫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들이 말로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우리한테, 걔네가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그거를 조언을 들어야 될 거예요. 좀 미국 사람들한테 좀 친절한 사람이 있고, 좀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강의가 지루하고 그럴수록 미국 애들 자고 학교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나가면 성적 더 잘 받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 관점을, 전략을 잘 짜세요.